안녕하세요. 미국 재정 가이드 데니얼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하여 학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학자금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재정 플랜 전문가이고 미국에서 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준비 경험이 있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해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고 세 자녀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미국 이모 수연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심수연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이 미국 대학 학자금에 대해서 참 지식이 없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막내가 또 몇 년 있으면 대학을 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데니엘님한테 네. 좀 잘 배워서 네. 우리 막내 대학 갈 때는 제가 준비를 좀 잘 해보고 네.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네. 첫 번째 네. 질문 하도록 할게요. 네. 미국 대학 학비는 네. 1년에 한 얼마 정도 드나요? 네. 미국 대학은 Cost of Attendance, COA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1년 학비를 산출하는데요. 네. 여기에는 이제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첫 번째는 tuition, 두 번째는 room and board, 세 번째는 books and supplies, 네 번째는 transportation, 교통비죠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 용돈, 여섯 번째는 캠퍼스 헬스 인슈런스.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. 한국에는 보통 맞네요. 튜이션 하나로 네. 그게 학비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미국은 이 6가지를 다 토탈로 해서 학비 예산을 짜고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죠. 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. 되게 많이 들 것 같네요. 네, 많이 들어요. 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하고 넌 레지던트로 달리 적용이 되죠. 그래서 넌 레지던트인 경우가 좀 많이 비싸고요. 그 다음에 또 on 캠퍼스, 그 다음에 off 캠퍼스, 그 다음에 집에서 다니는 걸로 해서 또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서 두 번째 룸앤보드하고 그 트랜스포테이션 fee를 달리 적용을 하죠.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합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인 경우에는 요즘 한 37,000불 정도 되고요. 넌 레지던트인 경우에는 한 67,000불 정도 되니까 거의 보통 2배가 되네요. 거의 2배고 67,000불 정도면은 사실 보통 그 연봉. 1년 연봉과 굉장히 좀 비슷하죠.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비싸요. UC가 요 정도로 좀 비싸고 그 CSU라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조금 싸고 또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더 저렴하죠. 네, 맞아요.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비싸요. 5만 불, 6만 불. 그러니까 보통 UC의 넌 레지던트 수업료랑 좀 비슷하죠.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비싸네요. 많이 비싸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국 대학교 학비는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네요. 네, 그런데 UC가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쵸, 캘리포니아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UC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. 이런 또 학비는 또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으니까 매년 또 증가하겠죠. 달라지겠네요. 네.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러면 네. 그 튜이션은 다른 주에 있는 대학들도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한가요?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튜이션은? 튜이션도 튜이션은 거의 미국 전체가 아니에요. 비슷한가요? 프로페서의 인건비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다 연동돼서 튜이션도 비싸고 룸앤보드도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캘리포니아가 좀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래요. 왜냐하면 또 캘리포니아가 비싼 만큼 또 여러 가지 혜택. 파이낸셜 에이드가 그쵸. 많으니까 제 방송 끝까지 네.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유학생들의 경우는 어떤가요? 네,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학교에서 말을 하는데요. 네. 학교마다 좀 다르죠. 네,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UC의 비거주자, non resident에 해당되는 그 학비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. 할게요. 네. 네.
이렇게 비싼 대학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네.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네.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네.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. 학자금 보조는 메리트 베이스에 근거하지 않아요. 성적이나 그분들의 어떤 탤런트, 재능에 따라서 근거하지 않고 니드 베이스.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그 학생들의 그 재정 형편, 네, 재정 형편에 근거해서 학자금 보조가 이루어지는데요. 또한 미국은 그 재정 보조하고 입학 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. 이제 이거를 리드 블라인드라고 그래서요. 네. 그래서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입학에 불리하다는 그 소문이 있거든요. 특히 유학생으로서 지원할 때 좀 그런 이제 소문이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리드 블라인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이 아니죠. 네. 예, 그거는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미국 대학교에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하나 더 있긴 있다. 예, 근데 네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. 예, 첫 번째는 무상 학비 보조겠죠. 예, 파이낸셜 에이드를 잘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랜트나 스칼러십, 장학금, 그 다음에 론, 대출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내 파트타임 잡을 잡아서 학비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. 예, 그런 거를 이제 워크 스터디라고 그러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재정 지원. 그렇죠. 네, FM 장학금. 우리들이 한국에서 많이 받았던 그쵸. 장학금이죠. 네. 예, 재정 지원이죠. 네. 예. 부모님의 재정 지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군에 입대해서 그렇잖아요. 예, 군에 입대를 하는데 액티브나 리저브로 입대를 하게 되면은 또 군에서 또 학비 보조를 또 많이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 입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교를 네. 또 진학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는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. 네.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고 네. 생각했는데 네. 또 미국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네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니드 베이스니까 이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많은 학자금 보조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미리부터 또 준비를 해서 본인의 어떤 탤런트들을 재능을 학교에 어필을 하게 되면 또 학교에서 또 많은 또 장학금을 또 주니까 그러네요. 포기하지 말고 미국이 대학 학비가 비싸지만 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변명은 할 수가 없겠네요. 네, 사실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. 예,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를 참고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네.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.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예,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 네 가지죠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비 마련하는 이 방법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학자금 보조를 위해서 FAFSA라는 거예요. 이 FAFSA라는 거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건데요. 이것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FAFSA를 통해서 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준비를 하고 또 사립대학교인 경우에는 CSS 프로파일을 또 제출하기도 해요. 이 CSS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 프로파일인데요. 또 이거를 더 제출을 하게 되죠. FAFSA는 이제 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다 공통적으로 다 하고 사립대학교는 추가로 CSS 프로파일을 제출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FAFSA 플러스 CSS 프로파일. 네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FAFS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부모님과 학생 본인 그 수입 IRS에서 텍스 리포트 한 1040 파일하고요. 그리고 이 FAFSA는 본인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해야 돼요.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과 학생 본인의 그 자산 뭐 캐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이빙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또 스탁 인베스트먼트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보고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본인 그 가족의 그 숫자 또 특히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숫자에 따라서 그 파이낸셜 에이드 그 크기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입력하게 되죠. 이런 자료들을 그 연방정부 교육부에 제출하는 거예요. Department of Education.
네. 그래서 신청하는 이 서류인데 보통 전년도 10월부터 네. 당해년도 6월 달까지 이 FAFSA를 좀 신청을 해야 되고요. 신청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. 예. 네. 그다음에 또 PDF 파일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써서 메일로 접수하는 방법. 예, 그런 방법이 있죠. 이제 다 작성을 해서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은 네. 이제 거기에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학교를 다 리스트를 다 하게 되면 나중에 네, 그쪽 대학교에서 다 입학 전형 끝나면 Financial Aid Offer Letter를 학생들한테 보내줘요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여기 미국은 이제 복수의 대학교에 합격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예, A, B, C, D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와 함께 Financial Aid Offer Letter를 보내주는데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는 좀 학비를 또 많이 충당을 해줄 것이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좀 학비를 또 좀 덜 해줄 수도 있잖아요. 학교마다 또 재정 상태가 그렇죠. 다르니까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FAFSA라는 것은 미국 대학교의 재정 보조 신청의 첫 단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. 또 매년 제출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, 매년 해야 돼요. 입학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제출을 해서 네. 1년 단위로 또 재정 형편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FAFSA를 통해서 또 Financial Aid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병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죠. 또 네. 신청을 해놔야 돼요. 이제 그런 것들을 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고 하는데 네. 18세 이상의 그 남학생인 경우에 이제 FAFSA 신청을 할 때 Selective Service System도 같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러면 또 이 방송을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. 예, 외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가 있나요? 네, FAFSA는 아니죠. 예, 네. FAFSA는 아니지만 학교마다 또 약간씩 그 전형 방법이나 그 평가 기준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외국 학생 학비 보조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. 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이라는 거를 제출을 하고 또 각종 이제 부모님의 인컴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. 다 그렇게 제출하려면 네. 영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까지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 내 학생들에 비해서는 많이 복잡할 수는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FAFSA하고 다르지 않아요. 비슷하니까 네. 외국인 학생, 우리 유학생인 경우도 이 잘 알아봐야 FAFSA를 되겠네요. FAFSA를 잘 이해를 한다면 본인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네요. 네, 외국인 학생도 본인이 잘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은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. 네. 예.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할게요. 네. 그럼 이런 FAFSA를 통해서 학비 보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FAFSA를 온라인 접수하면 며칠 지나면 그 연방 정부 그 교육부에서 SAR, Student Aid Report라는 리포트를 받게 돼요. 그러면 그 SAR에 EFC 값이 나오게 돼요. 그 EFC 값은 바로 뭐냐면 Expected Family Contribution, 가정 부담금이라는 액수가 나오게 되죠. 그러면 각 대학교에 있는 Financial Aid Office에는 이 EFC 값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FN 값을 계산을 해요. FN 값이라는 거는 Financial Need죠. 아까 그렇죠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COA 값 있죠. 네. Cost of Attendance. 여기에다가 전체 학비. 예. 뭐 UC 같은 경우는 37,000불. 예, 거기다가 EFC 값이 재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막 2만 불, 3만 불 될 거고 재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제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000이 나올 수가 있겠죠. 예, 그러면 COA 값에다가 EFC 값을 뺀 것이 FN인데 그게 Financial Need거든요. 이제 그 FN 값이 바로 대학교에서 Financial Aid를 해줘야 되는 값이에요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대학교에 재정 형편이 아주 좋은 대학교인 경우에는 그 FN 값을 100% 커버해주는 대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는 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교는 그 FN 값들에서 많은 퍼센트를 지원을 못 해주는 게 이제 현실이겠죠. 그런 경우는 론을 받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론도 또 맥시멈 어마운트가 있으니까 안 되면은 결국에는
부모님들이 또 다 충당을 충당.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렇군요. 여기 미국 네. 대학교 시스템이죠. 그래서 FAFSA를 통해서 EFC 값을 줄여서 FN 값을 높여서 되도록이면 많이 재정 보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또 요즘에는 EFC 값을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어요. 예,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 네. 이거를 통해서 한번 미리 좀 해보시면 그렇죠. 예, 네. FAFSA 하시기 전에 네. 이걸 좀 미리 해보시면 지금 우리 가족은 지금 EFC 값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받겠구나. 네. 그리고 미리 예측을 예, 할 미리 수가 예측을 있네요. 할 수 있어서 준비하고. 준비할 수가 있죠. 네. 예. EFC 값을 되도록이면 낮춰서 파이낸셜 리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